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협력 업체 메탄올 중독 사망 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저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참가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유해물질 추방국제네트워크 아이템, 국제민주연대, 기업가 인권네트워크,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국 금속노동조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취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반올림은 매년 이곳에서 황유미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삼재산업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속초를 찾아서 저희가 추모대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3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곳 속초 사업을 다시 찾았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랬지만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또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중독 사망 사실에 저희 모두 이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저희가 추모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42세 여성 노동자 응우옌 H님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묵념. 바로 사망자와 함께 지금 메탄올 중독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쾌유를 빕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피켓에는 영어와 베트남어로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피해 노동자에게 연대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업체 메탄올 집단 중독 사고를 알리고 또 규탄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상수 활동가를 모시고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그리고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활동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베트남 협력회사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명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서 상태가 위중한 몇 분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망하신 응우옌 H님은 2월 27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중 메탄올 농도가 123mg/dL였습니다. 혈액 투석과 함께 투약 치료가 필요한 수치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혼수 상태, 다발성 장기 부전, 비가역적인 중증 뇌손상 등 상태가 악화돼서 독극물 관리센터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투석 치료 등 집중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의 요청으로 집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3월 2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세 남성 노동자의 상태도 매우 위중합니다. 돌아가신 응우옌님보다 일주일 먼저 호흡곤란, 시야, 흘림, 혼수 상태 등 정보를 보였고 증상을 보였고 혈중 메탄올 농도는 125로 사망하신 노동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중증 혼수 상태와 뇌손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역시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후속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뇌와 눈의 손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두 분 외에도 뇌손상이 매우 심각한 3분의 노동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모두 혈중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고 시력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18세 남성 노동자, 16세 남성 노동자는 거의 시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미성년을 포함해서 겨우 10대라는 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만 20명이라고 합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이상 징후들이 드러났지만 회사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2월 말부터 새로 적용했다는 알코올은 타는 듯 강렬한 냄새가 났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알코올을 사용한 바로 직후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피로와 두통 증세로 휴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2월 24일에는 심각한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코올의 독성을 의심해서 독극물 관리소에 보낸 것은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메탄올이 78%나 함유되어 있었고, 이 독극물 관리소에서 정부에 보고를 하고 회사에 연락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즉시 병원을 찾고 검사와 응급 입원을 하도록 요청해서 병원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이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협력회사 안전보건 실태의 맨얼굴입니다. 삼성의 말은 달랐습니다. 삼성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삼성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관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자화자찬으로 가득합니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협력회사에서도 이번 사고와 같은 세정, 냉각 용도의 메탄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현실과 삼성의 공헌 사이의 간극은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10년이 넘게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탄올이 신경 독성 물질이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병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는 삼성전자 방림공장과 그 협력회사들에서 얼마나 유해한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통시세포 변이원성 같은 극악 독성 물질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눈과 피부 독성, 폐, 간, 신장, 중추신경계 등 장기 독성을 갖는 물질들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삼성이 메탄올과 함께 규제 목록에 올렸던 톨루엔,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독성 화학 물질들이 협력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줬습니다. 모두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들로 가장 독성이 높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도장, 인쇄공정처럼 위험한 공정들이 외주화되기 전까지 삼성전자 방림공장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던 물질들입니다. 삼성에서 사용될 때도 환기나 배기는 물론 제대로 된 보호장구조차 잘 지급되지 않고 마구 사용되었습니다. 삼성보다 더 열악한 협력업체에서 이 위험한 물질들을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을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한국 공장의 위험은 베트남 공장의 위험은 다시 협력업체로 옮겨지면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을 질병과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삼성이 이제 베트남에서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끔찍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릴레이를 다시 베트남에서 반복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반올림은 힘을 다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산업의 독성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동남아로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만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메탄올 실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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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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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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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자회견문 뒤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연대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 메탄올 중독 사고에 2016년부터 대응을 해왔던 노동건강연대도 저희에게 빠르게 문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서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정우준 상임활동가를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건강연대 정우준입니다. 저희가 2015년, 16년 메탄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밝혀진 것만 7명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 중증 실명 상태로 지내시고 삼성의 1차, 2차, 3차로 보통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메탄올 사고가 국제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똑같은 사고가 베트남에서 발생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6, 7분의 메탄올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그 고통들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산부인과적인 질환이나 뇌 질환 등등을 시달리고 계시는데 37분의 베트남 노동자분도 건강상의 문제가 잘 쾌유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메탄올 피해자분들이 사실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이제 실명 상태시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재활과 생업에 조금 하고 계시다 보니 이 자리에는 못 오시게 됐고, 사실 제가 전화는 한 번씩 돌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사실은 그분들은 자신들이 메탄올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관심은 사실 메탄올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메탄올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화학물질에 중독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억울했던 건 사실은 이 물질을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 주장했던 것도 그거였는데요. 사실은 2, 3차 청업체에서 어떻게 삼성이 수많은 회사들을 다 관리하냐라고 하셨지만, 아까 이상동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2019년에 이 국내 사고 때문에 아마 삼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를 관리하는 거고 2, 3차는 매번 계약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실 삼성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검수하고 납품받는 데 있어서는 2차, 3차 업체들의 상품들을 다 검수하는데 왜 그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만드는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관심이 있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몇 년 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들이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여전히 협력업체에서는 삼성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투쟁으로 알려져 있는 원진레이온 사건만 봐도 그 기계가 일본에서 사실 와서 우리나라로 위험이 이전됐듯이 저희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사장들과 기계가 베트남으로 이전됐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요. 뭐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잘했겠지라고 막연히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해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이러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너무 국내의 위험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메탄올은 저희가 무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을 확대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메탄올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견 노동자들을 확대하면서 사실은 책임져야 될 기업의 책임을 더 낮은 하청업체로 이전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삼성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정쟁을 일삼는 양당도
뭐 삼성에 대해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면서 수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뭔가 더 큰 산업으로 육성하자, 우리가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산업 육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 육성, 박근혜 2016년 때 뿌리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파견 노동자들을 메탄올 위협으로 몰아놓듯이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기업의 책임,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방치하고 해외로 그것들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탄올 노동자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글로벌 대기업 삼성, 그리고 그때는 LG도 껴있었는데요. 이 큰 기업들을 보면서 하청노동, 청년, 그리고 그때는 약간 중국 이주 노동자도 껴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각종 단체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노력, 그리고 각종 노동안전 단체들의 힘으로 사실은 그분들이 더 건강을 회복하고 삼성과 하청업체에 책임을 물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국제적으로 유엔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도 받았었는데요. 베트남이 사실은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멀고 국내 사건보다 덜 관심이 있을 거나 소홀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노동건강연대와 여기 계신 단체들과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진 못하지만 메탄올 중독 노동자들의 안타까움과 마음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성도, 그 당시 삼성도 그리고 정부도 하고자 했던 약속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허함이 오늘의 비극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감시와 규탄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100여 개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펜인데 반올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펜의 조디간제 활동가도 오셔서 발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디간지입니다. 부상이도 한국말을 잘못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m speak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also known as IPEN.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유해물질 추방 네트워크 IPEN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are many serious problems in Samsung factories. In 2017, public interest colleagues called CGFED in Vietnam and IPEN investigated Samsung's factories in Vietnam. In Vietnam, 80% of the workers are women, and most of them are in their 20s. 삼성 공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2017년 베트남 공익단체 CGFED와 IPEN이 베트남 삼성 휴대폰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산업 노동자의 80%는 여성이고 대부분 20대입니다. Since Samsung is the largest electronics company in Vietnam, we thought that interviewing workers at Samsung Vietnam w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experience of women working in the electronics industry. 삼성은 베트남 전자산업 중 최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 공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ll 45 female workers at Samsung Vietnam we interviewed reported feeling dizzy or fainting at work. Miscarriage was reported as being common if they were young. Unfortunately, Samsung did not use this report to strengthen environmental management at the company. 우리는 삼성 베트남 공장 여성 노동자 4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여성들 중에는 유산이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우리 보고서를 참고해 작업 환경 관리를 강화한 일은 없었습니다. Samsung had three responses to our report. First, they threatened their own employees with lawsuits and firing if they talked to anyone outside the company about the conditions of their factories. Second, they threatened lawsuits against us for merely reporting what their workers told us about their own factories. And third, they launched a vicious press attack against us in the Vietnamese media. 대신 삼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보고서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첫째, 외부인에게 공장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하거나 해고될 거라고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둘째, 자기 직원들이 해준 이야기를 보고서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셋째, 베트남 언론을 통해 우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Samsung denied what their own workers said about their factories in Vietnam. However, recently, a former manager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t Samsung Vietnam stepped forward as a whistleblower. 삼성은 자기 노동자들이 베트남 공장에 대해 했던 말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직 베트남 삼성의 환경안전보건 관리자가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As reported by Newstapa, the whistleblower described widespread safety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at Samsung Vietnam. The information revealed by the whistleblower about chemical use at the factories corresponded and was consistent with the health effects reported by their workers.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베트남 삼성 공장들의 광범위한 환경과 안전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공장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제보자가 폭로한 정보들은 노동자들이 호소했던 증상들과 일치합니다. It is time for Samsung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problems in its factories. There are many things the company should do in response to the methanol poisoning at HS Tech, and I am going to name one of them. 이제 삼성은 자기 공장과 협력업체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협력업체인 HS테크에서 벌어진 메탄올 중독 참사에 대해 삼성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is time for Samsung to ban the use of methanol in all of its factories and suppliers worldwide. The company has a long list of toxic chemicals it uses in its factories, but only 2 are completely banned. It is now time for methanol to join that list of banned chemicals. 이제 삼성은 세계의 모든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메탄올을 금지해야 합니다. 삼성에서 사용되는 유독 물질은 아주 많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물질은 2개뿐입니다. 이제 삼성의 금지 목록에 메탄올을 추가할 때입니다. Not one more person should be poisoned by methanol in any Samsung factory or supplier worldwide. Nice words from the company will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is tragedy. 전 세계 삼성 공장이나 협력업체 어디에서도 더 이상 한 명이라도 메탄올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It is time for Samsung to ban methanol in all of its factories and suppliers and ensure that this kind of tragedy never happens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지금은 삼성이 메탄올을 금지하고 이런 참사가 2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의 공허한 대책과 잘못된 대책과 삼성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제보와 고발 이런 것만으로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알 권리만이 화학물질 안전의 핵심 원칙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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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삼성 제품을 만드는 같은 노동자로서 이번 베트남 메탄올 중독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태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태윤입니다. 베트남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내에 있는 2차 협력사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고로 돌아가신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고 시력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 타파 보도를 통하여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과 협력사의 환경안전보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전에 사라진 지금은 보기 힘든 수준의 환경안전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많이 놀랐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번 메탄올 중독 사고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은 추락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장만이 아니라 휴대폰 공장에서도 유해화학 물질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들이 한국에서도 거의 그대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만 아니라 휴대폰 공장, 가전 공장 등 삼성전자 전체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 실태와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만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안전사고를 당하신 노동자 및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황유미 추모제에도 함께 하셨었는데요. 그때 황유미 아버님께서 아버님인 황상기 아버님께서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그 역할만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당부였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오고 계신 게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일단 구호를 3번 외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메탄올 실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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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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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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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 김혜린 사무국장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협력업체 메탄올 중독 사망사고, 삼성은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메탄올 중독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금속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였다. 금속 부품을 가공할 때 냉각 용도로 메탄올을 사용했다는 점, 기초적인 안전 설비만 갖췄어도 없었을 사고라는 점, 현기증, 호흡곤란, 시력저하 같은 중독 증세를 여러 노동자가 겪었지만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점 등 달라진 것이 없다. 협력사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었다는 점을 빼면 너무나 똑같은 사고다. 피해는 한국보다 컸다. 37명이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고 여러 명의 노동자가 혼수 상태와 시력 상실 등 중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42세의 여성 노동자 응유엔 PH님이 목숨을 잃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응유엔티 H님을 추모하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노동자들의 회복을 간절하게 기원한다. 2016년 한국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6명의 20, 30대 노동자가 시력을 잃었고 삼성은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난 2019년 삼성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전 사업장은 물론 협력회사에서도 메탄올을 세척, 탈지, 냉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냉각 용도로 메탄올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메탄올 중독 사고는 협력업체의 메탄올 사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삼성의 공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이번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삼성의 협력회사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은 휴대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위험도 함께 옮겼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발암성, 성숙독성, 변이원성을 갖는 유독물질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사용 제품 3개 중 2개 이상이 눈과 피부, 그리고 간, 심장, 중추신경, 등 여러 장기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차폐,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등은 아예 없거나 적절한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 범죄이다. 2010년부터 가동되었던 베트남 방린 공장은 독성 오염 공기와 화학물질 폐수를 불법적으로 방출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에 시달렸고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었다. 삼성전자 방린 공장이 위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위험은 또 한 번 증가했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는 삼성보다 열악했고 금지 규제 물질을 사용하다 들키기도 했다. 게다가 협력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협력사에게 생산을 외주화했다. 위험은 거듭해서 증가했다. 바로 이번 메탄올 사고가 이런 경우였다. 스스로도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믿기 힘든 약속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떠넘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는 낮은 임금만이 아니라 느슨한 안전보건 규제를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위험을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통제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결국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공언한 약속이 번번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공허한 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 각지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4글자만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메탄올 실명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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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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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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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9일 반올림 외 15개 단체 일동.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공동주체에 보면 마지막에 시티패드는 베트남에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멀리서나마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같이 연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